네, 오늘자는 일단 2부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써도 재물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을 일으켜 하수분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돈이 정말 많나 봅니다. 오늘도 현물을 5천억 가까이 사면서 최근 오늘 포함해 3거래일만 하루 평균 1조씩을 현물을 사들인 셈이 됐습니다. 앞서 연준에서도요, 제로금리를 1년 이상 더 연장하겠다라는 좋은 재료를 보내줬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주고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시장은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종가상 1960까지는 못 오른 것 같은데 정확한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초저금리 연장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이틀째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월 26일 목요일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장 초반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962선까지 오름폭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하는 등 오늘 하루 재차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25% 상승한 195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4천억 원 정도 유입되면서 6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역시 11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4,492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를 달렸습니다. 개인은 2,712억 원, 기관은 1,922억 원 매도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세로 출발해서 외국인 매수세의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장중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오늘 하루 조용하게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98% 상승한 51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했죠. 기관 98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 역시 65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엿새째 하락하면서 112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 기간을 연장하고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 또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도 환율 하락 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3원 90전 하락한 1122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통업과 종이, 목재, 또 통신업 등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 0.09% 하락하면서 오늘 111만 3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네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2.14% 빠지면서 21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기아차는 0.73% 반면에 상승했으니까 6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신한지주가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 물량이 오늘 강하게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1.49% 상승하면서 44,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15% 빠졌네요. 30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KB금융도 0.24% 보합권에서 오늘 4만 1,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림프종 치료제 임상 3차 시험 승인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죠.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38,450원 종가 기록했네요. 다음도 1.43% 상승하면서 121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도 오늘 하루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서울반도체 4% 가까이 상승하면서 25,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하루 만에 반등했네요. CJENM은 1.11% 상승하면서 31,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메디포스트도 줄기세포 치료제가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에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15만 7,3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1.19% 상승했네요. 3,390원을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정유주가 오늘은 국제 유가 상승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SO일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2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금호석유도 2.48% 상승하면서 16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OCI도 3.7% 상승했네요. 25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NS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한 SNS 관련주 인포뱅크 상한가 기록했네요. 9,0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필링크도 6,350원, 가비아도 7,6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론도 4% 넘게 급등하면서 3,08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다음은 우주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달 표면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세트레가이 4.25% 상승하면서 23,300원에, 퍼섹도 4.49% 상승하면서 1,9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비츠로테크도 3.19% 상승했네요. 6,4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여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주가 모처럼 강한 반등에 나선 하루였죠. 올해 출국 자수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나투어 6.91% 상승하면서 37,900원에, 모두투어도 6.79% 상승하면서 28,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광페인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로 불리는 조광페인트가 4흘 연속 상한가 행진 이어갔습니다. 오늘 6,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CNK 인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이 CNK 본사 및 오덕균 회자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CNK 인터내셔널이 5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죠. 4,06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갈게요. 최재식 팀장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11거래 연속 사고, 재료금리 시한 연장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200일선 저항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FMC 완화된 통화 정책과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수 강화로 전일 대비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상승은 아주 강하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0일선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조금만 보이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해서 2,000을 향해 가는 시나리오인지 당장 오늘 밤에 체크해야 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오늘 밤에 있을 주요 그 지표는 매번 나오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서 청구서하고 또 다시 재개되고 있는 그리스 국제 교환 협상 부분인데요. 미국 주간 신규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게 개선되고 있고 그리스 국제 교환 협상은 현재 그 금리 가지고 좀 교착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과열 국면에 좀 지루가 있어서 일시적인 숨고리 정도는 장중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행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4분기 그 미국 GDP 성장률이 나오고 다음 주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리고 노동부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의 강한 조정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숨고르기 정도 아니면 장중 숨고르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수보다는 종목 전략으로 관심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의 증권, 은행, 건설, 해운 이런 유동성이 민감한 섹터에서 일부 IT, 자동차 쪽으로 좀 관심이 모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 코스닥의 그 개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좀 순환 가능성도 염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쉬는 동안 지금 코스닥도 약간 함께 쉬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은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약간 이제 200일선에 좀 저항과 함께 차익 실현 이런 압력 받으면서 숨고르기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올랐는데요. 추가적인 코스닥의 흐름도 좀 계속 염두에 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강하게 현물을 매수해줘서 코스닥이 크게 조정받지는 않는데요.
워낙 뭐 코스닥이 최근에 뭐 잘 가다가 또 한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닥의 개별주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거래소 기준 시장은 숨고를 듯 하지만 종목을 더 잘 골라야 된다. 종목 장세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57.18, 코스닥은 516.45로 끝난 날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 내일장 이슈와 전략 한번 세워보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어떤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지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세 가지군요. 첫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외국인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11일째 순매수해줬는데 왜 이렇게 연속해서 샀는지 이유와 앞으로는 더 사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많이들 얘기를 하셨던 FOMC 부분인데요. 시장의 판단과 QE3는 아직 안 했죠. 가능성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전에도 최재식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중소형주, 코스닥은 언제 가는지, 갖고 있는 중소형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중소형주 살펴드립니다. 네, 먼저 외국인 부분 한번 짚어보죠. 오늘까지 10일 연속 순매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지금 뭐 유럽 그런 우려들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사줬다고는 하지만 너무 강하게 꽤 많이 사는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11거래, 죄송합니다. 11거래 연속으로 순매수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또 일간 단위로 봐도 굉장합니다, 사실. 1월 20일 날 1조 4천억 사고 1월 25일 날 9천억 정도 샀죠. 특히 1월 20일 날 1조 이상 이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거의 뭐 2000년 이후에 한 5번 정도밖에 없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례적인 것만은 사실이고 또 과거에도 이랬던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1월 20일 날 1조 거의 한 4천억 이상을 외국인들이 현물만 사줬었는데 과거에 1조 이상 샀던 경험들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예,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이후에는 5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최근만 놓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뭐 9월 달에 FTSE 그때 이제 MSCI 지수 편입하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하고 한창 이슈가 있었는데 MSCI는 실패하고 FTSE만 네. 선진지수 편입이 결정됐었죠. 예, 그때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 경험이 있었고 당일날 코스피는 0.2% 정도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이제 또 1.7조 정도 하루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KB금융 관련해서 이제 블록딜 관련해서 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였는데 뭐 그렇다 쳐도 코스피가 뭐 이날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는 이제 종가를 말해줬었고요. 그리고 2010년 9월 달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노무라 창고에서 이제 포트 리밸런싱 관련해가지고 1조 1000억 정도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0.03% 정도 상승하면서 끝났고요. 이 부분 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대부분 이 시점 근처에 단기적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후에 이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기 꼭지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이것이 향후 상승을 보장해주는 어떤 수급의 시작을 알리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계속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럼 최근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제 시황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요. 뭐 네, 유럽이든 미국이든 하도 계속 저번 주부터 저도 그렇고 매일 아마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네. 예. 지겨우실 것 같아서 다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황 빼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 주식, 신흥국 주식을 지금 다 사고 있는데 뭐 글로벌 펀더 요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황이 조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 말고 통화만 봤을 때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로화 같은 경우 지금 유럽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유로화 굉장히 우리 이제 원화하고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세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달러 강세라고 조금 돌아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달러 약세 부분이 있고 또 QE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럴수록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1900 근처 혹은 그 밑에서는 충분히
뭐 안 그래도 주식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데 주식을 사면서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또 환율에서 또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 뭐 제가 스트레이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과연 그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차지했었는지 추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 아웃퍼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표를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표가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 지금 표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2003년부터 표에 나오고 있는데, 뭐 최대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았을 때는 2004년경에 44%까지도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죠.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2009년까지 30% 미만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0%대에서 올라서 장 오를 때 올라서 30%대에서 수렴이 되는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33.2%까지 올라온 양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보유 비중 가장 높아진 상태고요. 이 부분은 특히 요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아까 10일거래일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10일거래일 사이에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이 표에 보시면은 그 지금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 이상으로 이제 만약에 더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한 1, 2조 혹은 2, 3조 이상 더 들어온다면은 계속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펀더멘탈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확실히 시그널이 오지 않는데도 이 부분을 이제 상쇄해서 올라갈 것인가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신 쪽에서 많이 또 매도가 나왔었죠. 어제 그 투신하고 기금 쪽에서 처음으로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투신 쪽에서 4,600억, 그 기금 쪽에서 1,700억, 오늘도 투신 1,000억, 기금 1,2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기관은 확실히 지금 매도 스탠스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지 못한다면 주가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외인 비중이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리를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외인 유입 강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흥국 통화, 우리나라 통화만 따져도 이미 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차익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샀는데 이미 시총 비중이 조금 최근에 어떤 평균과 맞춰진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더 많이 계속 살 것 같지는 않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말 다 샀다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차익 매수 여력도 뭐 많아봐야 1조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좀 예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건 네. 그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급락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달만 하더라도 미국이 다시 한번 뭐 WTI를 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유럽에만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던 상태에서 미국은 너무 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소홀을 했던 부분이 이제 와서 한 번에 좀 분출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지수,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경기,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간다라면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 이익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제 유럽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부동 자금이었던 자금 자체가 리스크 감소로 인해서 한 번에 좀 터진 결과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는 부동 자금이 상당히 좀 많죠.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리스크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좋은 흐름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폭발적인, 그러니까 지난주나 어제와 같은 폭발적인 순매수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기 흐름이 좀 연출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크게는 안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일단은 많이 유입됐을 때 이렇게 지금 10일 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던 적은 아무래도 2009년 그 당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위기가 해소 국면에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장기적인 추세로 매수했던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안정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악재보다는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선 대리님 얘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예, 좀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시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예. 일단 저는 수급적으로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뭐 오버슈팅 가능성에 우리가 조심하자는 쪽으로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960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된다고 해도 2000대 저항대 갈수록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나 혹은 이제 투시나 이쪽에서는 분명히 물량이 나올 텐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포트 조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새로 매입하셔서 2천 간다고 해도 퍼센트로 따지면 2%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난다고 해도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크게 가져갈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향후 전망은 약간 차이가 났지만 일단 전략은 김수선 대리님 것 먼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슈 좀 알아보죠. FOMC 이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증시 영향 오늘 조금 지수적으로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QE3 가능성까지 좀 타진을 해볼 텐데 이것 역시 김수선 대리님이 준비하셨죠? 예, 예전에 한번 그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면서 제가 QE3에 대한 또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빨리 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네. FOMC 회의가 어제 끝났고 사실 미국 시장은 이 부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 시장 어제 시작할 때는 오히려 유럽 그 영향으로 8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오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히 스킵을 그러니까 좀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동결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언제죠? 그 작년에 2011년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FOMC에서 2013년까지 중반까지 초저금리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0%에서 0.25% 정도 유지했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1년 반 연장했습니다. 2014년까지로 여기서 오늘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GDP 관련해서도 종전에 이제 요건 좀 안 좋은 부분인데요. 2.5에서 2.9% 정도 예상하던 거를 2.2에서 2.7까지 이제 GDP는 하향 조정을 했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었고요. 또 이제 QE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통화 확장 정책 유지를 공언을 했습니다. 다만 QE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은 인플레 특히 이제 여기서 보통 버냉키 의장이 이제 인플레에 대해 말할 때는 PC 물가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2% 미만을 유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부양책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7명 위원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비둘기파가 더 늘어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나중에 하겠다. 2014년 이후에 하겠다는 그 사람 수가 늘어난 부분이 11명이니까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15일에 이제 이사록이 공개되거든요. 2월 15일 날. 네. 그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QE3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증시는 좋은 거죠.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우리 주식 살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 위험 자산 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 유동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QE 1하고 2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추세적으로 결국에는 시중에 이머징 주식 쪽 살 만한 이제 여력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슈 세 번째 집중 분석 중소형주 대응 전략.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은 외국인이 사서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률은 더 높았는데 이제 코스닥도 슬슬 본격적인 상승을 좀 네.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11월 달, 12월 달 코스닥 시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보였죠. 예,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이 현재 구간에서는 그동안에 약했던 종목이 올라와주고 그동안에 좀 강했던 종목이 좀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3%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세에 좀 마감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5%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8% 조정이 좀 그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소외가 되고 있다는 느낌 좀 받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시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오르냐 나중에 오르냐 그 차이뿐이지 현재로서는 기업의 문제가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저점이 1800선, 그 다음에 지금 고점이 1930선인 박스권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장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이제 대형주겠죠.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로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대형주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 자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목에 대한 이상이 없다라면 좀 보유 관점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박스권 돌파 시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뭐 테마주나 실적 우량주나 모두 기관에서 지금 매도를 했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니시스라든지 하이텍팜이라든지 아니면 이녹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그동안에 하락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났었지만은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좀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본래의 가치를 좀 찾아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조금 포커스에 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앞으로 실적과 테마가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관심권을 놓으시고 나서 대형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섹터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었던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그 다음에는 대형주가 조정받을 때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던 구간이 아무래도 2009년 7월 달이겠죠. 1300에서 1400 구간, 그 구간도 그 구간도 상당히 좀 박스권이 좀 길었었는데 그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때도 대형주의 강세가 초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있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0년도에서 1800 돌파, 이게 2010년도죠. 그때 이제 1800 돌파가 나올 당시에도 처음에는 대형주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이 좀 따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로 자금이 쏠려서 그렇지 곧 주목받을 코스닥 중소형주 그런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런 종목들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거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핸드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런 종목들이 많고요. 지금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파트론, 그 다음에 지금 이녹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기계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남아 있죠. 뭐 동일금속이라든지 우림기계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실적은 좋지만은 아직까지 중국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타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 뭐 지금 LED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수 에스퍼 관련 테마들 이런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품주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시장 대비 저평가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한 번쯤은 상승 탄력이 반드시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휴대전화 관련해서 부품주, 우리 이녹스라는 PCB 관련 종목은 이미 홍희진 팀장 리포트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종목 상세하게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느 정도 이슈는 일단락 짚고 본격적인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봅니다. 네, 김주선 대리님만의 전략은요. 아까 약간 보수적인 색깔도 비치셨는데요. 예, 일단은 저는 1950 위에서는 현금화 혹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뭐 다 현금화 시키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부라도 현금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유럽하고 미국이죠. 크게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혹시 더 큰 하락이 나온다면 그 이유는 그리스나 또 포르투갈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이 픽스 국가들 지금 픽스 국가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스 지금 국제 협상 아까 그 대신증권 그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고 2주 안에 결정이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면은 유럽이나 포르투갈, 그러니까 유럽 안에 있는 그리스와 지금 포르투갈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받쳐준다면은 미국에 대한 이슈들 오늘 밤에 또 목요일마다 하죠. 신규 실업수당이나 혹은 이제 GDP도 이제 나오는데 뭐 이런 제조업 지표들은 일단은 미국에서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전분기에 비해서 좋게 나오거든요. 연말에 굉장히 좋았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충돌하는 현상이 나올 거고 그리고 수급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뭐 결론은 2천 근처로 갈수록 계속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기대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좀 더 마음을 편하시게 투자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950선 부근에 왔으니까 일부 현금화 해가면서 좀 시장을 따라가자. 홍희진 팀장님 아까 또 중소형주 얘기만 하셔가지고요. 네. 대형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 방법도 함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5천 원가량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탄력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저항대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대형주에 대한 포트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서 대형주에 대한 포트 비중 어느 정도 조금 감소시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관망을 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형주에 대한 포트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 상황을 관찰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적은 돈으로 처음에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쉽게 돌파되기 어려운 그런 저항대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손을 놔버리면 수급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줄이시고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은 저가 매수 혹은 시장 좀 관망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김주선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앞서서 뭐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이슈가 좀 남아 있죠. 그러니까 2주 뒤에 어느 정도 좀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니까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들어오죠. 아무래도 오를 수 있을 때 빨리 들어왔다 빨리 나가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시장은 좀 현재로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리스크가 조금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과거 2009년도에도 지금 대세상승 초입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말까지는 매수하면서 저가에서 계속해서 좀 받치는 흐름이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한 3월 달부터 4월 달,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오를 때는 연기금을 오히려 좀 던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는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쪽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를 차라리 일부 현금화하고 중소형주 관심 갖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우리 홍희진 팀장님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주선 대리부터 관심 종목 있는지 알아볼까요? 현금화 얘기하셔가지고 없을 것도 같네요, 오늘. 예, 일단은 오늘 제가 추천 종목은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예. 대신 삼성전자 저번에 좀 20% 가까이 들어간 부분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일부 매도하시겠다라는 AS를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관심 종목이 없으시다는 얘기니까요. 우리 홍희진 팀장님이 혹시 또 신규 중소형주를 언급하실지. 아닙니다. 저도 일단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보니까 한 종목 빼고 다 이제 중형주 아니면 소형주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추천해 드려서 뭐 다른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포트를 좀 극대화시키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두 분이 마치 약속이나 하신 듯 일단 기존 포트를 좀 보면서 AS를 더 꼼꼼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선 대리의 삼성전자가 있는 포트폴리오 먼저 열어봅니다. 자,
자, 삼성전자 비중이 20%였었어요. 다른 종목보다 2배였었고 YG-원, 코롱인더, 성진지오텍, 베이직하우스가 각 10%씩 현금이 40%였군요. 자, 삼성전자 이번 주에 사상 최고가 찍었는데 수익률이 또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8% 정도 비중 축소 의견을 한 요 정도에서 수익 보고 삼성전자 대형주의 일부 현금화 아까 전략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YG-원과 코롱인더가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 전 종목이 모두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군요.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아주 단기에 성공했네요. 그래도. 사실 그달 제 종가가 좀 많이 높게 끝나서 예. 일단은 그래도 제가 좀 과감하게 좀 편입하자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 뭐 차트상이나 이렇게 보면 좀 무섭지만은 IT, 애플 실적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플 실적 관련해서 또 애플이나 이제 계속 MS나 그 미국에서 IT 기업들이 괜찮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차별화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IT 쪽 분명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뭐 시향하고 일치합니다. 아까 시향에서 제가 1900 중반 이상에서는 뭐 굳이 여기서 따라가서 몇 프로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 정도 물론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가 꼼수를 좀 부린 걸 수도 있는데 뭐 예. 전략적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절반만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뭐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강한 부분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는 남겨놓는 걸로 그럼 하고요. 목표가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110만 원은 이미 오늘 예, 종가 예. 상 목표가는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종가를 좀 고려를 안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목표가는 지금 이제 한 120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제가 또 자막으로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빠르게 네. 좀 대응을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외에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대형주는 했으니까 대형주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코롱인더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주식인데 뭐 계속 화두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포트에 보유해놓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롱인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이 이제 지지선만 구축하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수익권은 되고 있는데 수급을 좀 말씀드려야지 제가 안 파는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 6만 그 수익선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홀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기관 쪽에서 일단 거의 뭐 그 계속 4만 주, 5만 주씩 하루에 계속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같이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이 이렇게 훌륭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뭐 급락이나 예전에 그 재판 이제 판결 이슈 때문에 급락이나 했던 부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끌고 가고 뭐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선까지도 뭐 장이 뭐 크게 꺾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코롱인더는 그렇게 좀 가보고 또 애프터를 계속 말씀드리기 위해서 포트에 넣어놓는 걸로 하고요. 성진지오텍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한 2.8% 정도 또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름은 되게 성진지오텍이라고 하시니까 옛날에 키코 관련해서 좀 부실한 기업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네. 포스코 계열사입니다. 예, 포스코가 대우조선 인수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인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거의 대기업 이제 거의 뭐 그냥 대기업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입 단가가 조금 높은 위치에서 매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단기 박스권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면 위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YG원도 제가 YG원 좀 길게 끌고 가면서도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 61선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5,000원 근처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매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기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YG원도 꾸준히 기간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지금 이제 121선에 이제 추세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모습 나오기 때문에 YG원도 계속 일단 홀딩을 하는 걸로 하겠고 베이직하우스 마지막이죠. 예, 5종목인데 중국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가 4% 급등했을 때 오히려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계속 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종목들이 뭐 한 번에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추천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3천억 이상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뭐 저하고 이제 조금 보수적이고 그나마 좀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걸로 말씀드리고 전체 종목은 5개 이내에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 절반가량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을 120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겠다. 이런 AS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녹스라는 휴대폰 부품주가 들어있는 홍희진 팀장님 포트도 한번 역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화 그리고 이녹스는 20%로 실려 있었고요. LG 상사 20%, 태광 20%,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주에 비중 축소 얘기하셔서 10%로 준 상태로 들어있었군요. 자, 역시 종목 수는 5개로 동일한데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그래도 이녹스가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6% 이상 급등해서 그나마 조금 살아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비중 축소하고 오히려 수익이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LG 상사도 이제 차트 모양 좀 박스권 뚫어 좋아지고 이수화학과 태광은 조금 조용한데 AS 해주시죠. 모두 보유 의견이신데요. 네. 지금 수익률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시장 대비 그렇게 좀 좋은 수익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좀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보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높아지는 지금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일단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지금 테마,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테마주를 좀 묶여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기 이평선이겠죠. 481선 여기에 이탈이 없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4,500원, 그러니까 단기 고점까지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태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니까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같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대칭 삼각형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항권에 조금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24,000원인데 고점 대비 500원 정도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고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은 좀 기관이 좀 커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일단은 지금 추세선, 그러니까 지금 하향 추세선이 돌파되기만 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24,000원이 뚫린다면 아무래도 주식은 상당히 좀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21,500원을 손절가로 잡고만 대응하시면은 무난한 종목이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송건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 하단이 이탈을 하면서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박스권을 이탈을 하더라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루 이틀 안에 그 박스권을 다시 복귀를 시킨다면 일단은 다시 한번 그 추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녹스는 그런 패턴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FP10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대한 핸드폰 매출이 증가되면은 아무래도 FP10에 대한 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PCB와는 좀 다른 게 FP10인데 아무래도 좀 경박 단소,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이 점점 좀 작아지고 있고 얇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좀 필수적인 PCB가 FP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이녹스에 대한 지금 수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그동안에 수입했던 부품 자체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시킨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참 오래되고 있는 주식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한번 터지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 나올지는 지금 좀 기다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1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241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상승 파동에서 한번 거래량만 증가되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은 3만 원까지의 상승은 좀 우습게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알케이벤젠에서는 국내 이제 거의 독점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LG 상사겠죠. 대형주가 지금 포트에 하나도 없어서 지난주에 좀 대형주를 좀 편입하겠다라고 좀 네. 언급드리면서 LG 상사를 좀 언급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주식인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QE3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상품 쪽이거든요. 상품. 그러니까 지금 상품이라는 게 뭐 철강일 수도 있고 구리일 수도 있고 석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에 대한 지금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LG 상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자원개발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제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을 한 4개월 정도 좀 잡아드린 것 같거든요. 네. 4개월 정도 잡아드려서 전고점까지 한 63,0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간은 좀 장기적으로 한 63,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49,000원, 그러니까 지금 241선보다 약간 윗선인데 49,000원은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추세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상사 끝으로 AS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관련한 포트 AS를 해주신 김주선 대리의 완성본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종목 수는 동일합니다. 삼성전자 비중 10%로 20%에서 절반으로 줄면서 현금이 절반, 딱 50%로 맞춰줍니다. 종목 5개, 각 10%로 포트가 조금 깔끔해지네요. 자, 삼성전자는 목표가를 남은 물량으로 120만 원까지 본다고 하셨었고요. 코롱인더도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본다고 하셨습니다. 수급도 쌍끌이로 들어오는데 9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고, YG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빠른 이평선 회복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만 원까지 보고 계신데 현재 이미 20% 넘는 수익을 가장 높게 이 포트에서는 내고 있는 효자 종목이네요. 성진, 지오텍, 포스코와의 시너지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현재 5% 넘는 수익률. 매직하우스도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에서 현재 2만 원 바로 통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엔 홍희진 팀장님의 완성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네, 전 종목 모두 다 홀딩입니다. 비중 변화도 없으신데요. 가격 변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수화학과 태광 포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LG 상사, 이녹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이녹스는 특허 침해 소송까지도 걸렸음에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분석도 해주셨고요. 이수화학도 한 번 상승을 시작하면 3만 원까지도 단기에 무리 없다고 AS 받아봤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조금 가볍게 들고 가는 중이고 LG 상사는 넉 달 정도 보면서 63,000원 조금 중장기 종목으로 포트에 편입하고 계시고요. 태광도 일단은 24,000원이 뚫리는지 여부부터 1차 관문으로 주식해볼 필요가 있다는 AS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행증권 김주선 대리 그리고 라이징스타 홍희진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포트폴리오 AS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상 최고가를 쓴 호텔신라 측에서요. 커피와 베이커리 사업 철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교환 협상 오늘 밤에 재개되는 것도 체크해 볼 만한 일정입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